한양증권은 LB에 대해서 올해 모멘텀이 대거 몰려 있다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다. 목표 주가는 14만 4,500원을 유지를 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 가격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 연구원은 LB의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트에서 개발 중인 ITI 1000 내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라면서 상반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지난번 진회장 IR 내용을 토대로 하면 10월 달에 있었죠. 그때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3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ITI 1000 수치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데 현재 임상 1상 결과를 보니까 여기 기존 치료제는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데 ITI 1000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7배가 높은 35%의 생존율을 보여서 탁월한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요. 플러스 이뮤노믹 임상 11명 중 4명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을 했고 6명이 3년 이상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기간까지 OS 중간값이 41개월로 달해가지고요. 원래 치료제의 OS 값이 15개월인데 약 3배가 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뮤노믹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ITI 1000.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년 3월 정도에 임상 이상이 완료가 돼서 혁신 신약 지정, 그래서 표준 치료제, 교모세포종에 대한 표준 치료제로 지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뮤노믹 두 번째는 백신이죠. 물론 이제 얻어 걸린 격이어서 사실 이제 보너스 격인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시장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코로나가 가장 핫하고 코로나만 잘 엮이면 좀 잘 올라가는데 뭐 지금쯤 뭐 나와줬으면 합니다. 사실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뮤노믹 상장권이죠. 원래는 나스닥에 추진을 했다가 코스닥으로 보여지는데 요 상장권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뮤노믹은 3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내년 3월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양 남성암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상 이상도 곧 종료가 되고 이 결과도 상반기에 발표가 됩니다. 잠깐 이 선양 남성암은 지난번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슈퍼삐성님이 있어요. 글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이 선양남성함도 글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사실 LB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물론 유튜버이긴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는 유튜버고 특히 LB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뭐 저 말고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벌써 오늘로써 제가 한 이런 얘기를 5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주는 재료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바이오주들은 재료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오픈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오픈 안 하는 게 맞아요. 삐정님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 나오기 전에는 글을 안 쓰세요. 여타 다른 분들도 진정으로 이렇게 이분도 LB를 상당히 지금 아끼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지금 LB에 가는 길 아끼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말 LB를 아낀다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 이상은 이분처럼 좀 같이 자제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응원하는 우리 LB의 주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선양 난성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침샘암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현재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종료 후에 표준 치료제로 목표를 하고 있고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패스트 트랙 신청을 할 걸로 예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양 남성암은 현재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할 것이고 그걸로 인한 표준 치료제 등록이 목표이고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A 신청이 들어가면은 보통 6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달, 2달 정도 내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오픈 라벨인데요. 오픈 라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우리 리보세라님 위암 3차 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모든 임상을 종료한 다음에 데이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픈 라벨은 임상 진행 중에 결과가 속속 공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뉴스를 좀 살짝 살펴보시면 빨리 환자 모집이 됐잖아요.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도 현재 환자 모집이 빨리 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장점, 빨리 환자가 모이고 곧장 결과가 발표된다. 그 뜻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선양 남성화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이용을 한다면 환자 모집 그리고 NDA 신청까지 시간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양 남성화 목표는 2022년이었나요? 그보다 훨씬 더 지금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의 출시가 그만큼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픈라벨의 장점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또 여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이어져 이상 이후 곧바로 NDA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는 6,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소요 기간이 훨씬 줄어들고 한두 달 만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양 남성항 같은 경우는 지금 오 연구원이 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귀향에 본 거니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교모세포종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민요명에서 교모세포종 이상이 있지요. 그래서 진회장이 아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모세포종도 좀 전에도 결과치를 보셨지만 보통 약 대비 7배 이상 좋은 훨씬 더 뛰어난 약의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지정한 다음에 곧장 표준 치료제로 이용하겠다. 그리고 곧장 상업화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준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아마 뇌종양 시장도 독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LB가 지금 브레인 센터도 만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24년도에 약 4조 원 정도의 뇌종양 시장을 조심스럽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삐정님 글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살펴서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 연구원이 쓴 세 번째 여기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님이랑 캄릴리주맙의 글로벌 임상 3상도 끝나갑니다. 약 95%가 모집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에스모에서 중국 내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특히 여기 ORR 잘 보셔야 됩니다. ORR이 좀 키워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역시 원래 탑라인은 연말쯤에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성상 바이오 특성상 연기도 될 수 있을 거다.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돼 있네요. 연말쯤에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오 연구원이 간만에 또 이렇게 레포트를 썼습니다. 근데 다 좋은 내용인 줄을 알겠는데 오 연구원이 쓴 레포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뉴스에서도 사실 위암 3차, 4차에 대한 NDA 신청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있었던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상업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 연구원의 레포트에는 위암에 대한 NDA 신청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NDA가 연기되었으니 이런 방구도 없다. 연구만 하면 뭐하냐? 결국 약을 팔아야 하는데 약을 팔려면 NDA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HLB는 그저 돈만 갖다 끌어쓰려고 하는 전형적인 바이오 사기 행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맞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NDA에 대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구태여 이미 지금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 듯한데 회사 주요 경영사항을 발표를 해서 노이즈가 생기는 것보단 낫다. 시간이 지체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바이오 신생 회사로 하다 보면 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쨌든 중국에서 발표되는 약의 효능 그리고 글로벌 임상 결과는 좋지 않느냐. 게다가 임상에도 지금 보니까 속도가 붙고 있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미숙함은 좀 있어 보이는데 하나씩 해나간다. 좀 더 시간을 주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딱 접목이 된 게 현재 지금 LB의 주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이렇게 좀 확실한 성과가 없으니 답답한 모습인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B 신약 개발 약 10년 동안 해왔다.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측 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사 측에서 나름 정식적인 발표는 이게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NDA 관해서는요, 물론 구체적으로 미안하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침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LB가 올해 신약 개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 제일 중요하죠. 저도 매일 드리는 얘기이긴 한데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해요. LB한테 요구하는 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 네,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전략기획 상무는 장인근 씨네요. 코로나 등 여러 변수들로 임상 연구나 협상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아쉬움이 크지만 후보 물질의 적응증 확장,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읽어왔다. 간암, 선양 난성암, 그리고 아필리아 난소암 유럽 시판 준비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네요. 다들 우리가 매번 기다리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기를 작년에는 이제 도전과 변신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바이오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LB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보세라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뮤노믹도 인수를 해왔고, 그 다음에 펄첸 박사한테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를 확보했죠. 그래서 로열티 수익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아필리아까지 사왔고 파이로틴도 사왔습니다. 물론 이건 국내 인수권이고 아필리아는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 물질도 다원화했다. 결국 유상증자 그리고 시비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로 나가는 초석은 마련했으나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건 이거예요. 물론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죠. ND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구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LB의 가장 큰 과제는 리보세라닙의 위안 3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한 FDA, NDA 신청이다. 당초 회사는 원래는 2019년 말이 예정이었죠. 그래서 FDA가 요청한 보완 자료를 내서 작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이 코로나 확산으로 자료 취합이 지체돼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거를 맞추지 못했죠. 그러면서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 보완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뭐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3월달까지 하겠습니다. 4월달까지 하겠습니다. 1월달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한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타임 리밋을 정해버리면 이게 더 노이즈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아닐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 다른 무슨 뭐가 어떻게 되니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살짝 웃은 이유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21년 1년 남았다, 21년 12월에 해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나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름 뉴스도 3개나 있었고 나름 다들 이렇게 의미 있는 뉴스들이고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느라 좀 약간 길어졌네요. 이번 2021년이 밝았고 첫 주가 지났는데요. 여튼 정리를 하자면 계속해서 군불이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도 뭐 너무 기간이 길긴 합니다. 딱 부러진 시간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뭐 그럼에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너무 추워요. 몸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